안녕하세요, 노영희예요. 이번 시간에는 깍둑썰기에 대한 걸 할 거예요. 깍둑썰기는 보통 가로 세로 2cm의 정육면체를 얘기해요. 깍둑썰기의 가장 기본인 깍두기부터 담가 보려고요. 깍두기를 담그려면 무가 필요하죠. 무는 이런 파란 부분이 많은 것과 이렇게 허연 부분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파란 부분이 많은 게 더 맛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파리가 붙어있는 뿌리가 제대로 살아있는 그런 걸 고르시면 되고요. 상처가 없이 매끈한 거를 고르시면 좋은 무예요. 그래서 이제 무를 깎아서 깍둑썰기를 해볼게요. 무는 무청을 먼저 잘라내세요. 잘라내서 이 무청도 이따 깍두기 담글 때 쓸 거거든요. 무청 잘라놓고 뿌리 부분도 한번 잘라주고 그 다음에 껍질을 한번 벗겨주세요. 지금 겨울철에 담그는 깍두기하고 여름철에 담그는 깍두기하고는 조금 절이는 방법이나 이런 게 다르긴 해요. 무가 맛이 없는 여름철이나 이때는 무를 절여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무 껍질 다 벗겼어요. 이제 깍둑썰기를 해볼게요. 이제 무를 깍두기 모양으로 썰 건데요. 아이들이 있는 집은 조금 작게 썰고 아이들이 없는 집은 조금 큼지막하게 썰어도 그 씹는 재미가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2cm 정도로 썰을 거예요. 그래서 2cm 간격으로 무를 썬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무를 다 썰었고요. 무를 절이지 않고 그냥 할 거기 때문에 일단 무에다가 설탕하고 고춧가루를 먼저 넣고 버무려 놓을 거예요. 이제 깍두기 무 썰어 놓은 거에다가 설탕은 단맛이 먼저 배어 들어가기 위해서 설탕을 먼저 뿌리는 거고요. 그래서 한번 까불러서 섞어 주세요. 그 다음에 고춧가루를 넣을 건데 먼저 무에 빨간 물을 들이기 위해서 고춧가루를 먼저 넣어요. 그런 다음에 이것도 이걸 까부른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렇게 이제 버무려 놓고 그 다음 양념을 준비할게요. 깍두기에 들어갈 양념들을 준비할 텐데요. 양파 갈 거라서 대충 썰어서 볼에다 담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마늘하고 생강, 여기에다가 저는 멸치 액젓을 쓰는데요. 액젓을 넣고 갈 거예요. 액젓을 부어 넣은 양념을 갈 거예요. 핸드블렌더를 수직으로 세워주셔야 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새우젓인데요. 제가 쓰는 새우젓은 아주 조그만 그런 3월, 4월에 나는 새우젓인데 그냥 일반적인 새우젓 쓰시면 돼요. 새우젓도 넣고 한번 그냥 부르륵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양념이 다 만들어졌어요. 이제 이 양념 간 거를 깍두기 고춧가루 버무려 놓은 데다 넣을 거고요. 정말 간단하죠. 뭐 풀을 쓰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만 해도 되게 감칠맛이 있으면서 달큰한 그런 깍두기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굴을 넣고 싶으면 뭐 굴을 넣으실 수도 있고요. 그거는 기호에 따라서 여기에다가 뭐 멸치 생젓을 다져 넣으실 수도 있고요. 그건 기호에 따라서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담근 깍두기는 되게 깔끔한 맛이면서 감칠맛이 도는 그런 깍두기가 만들어지거든요. 뭐 빨갛게 한다거나 이런 거는 기호에 따라서 더 고춧가루를 넣으시거나 그러셔도 되고요. 버무려졌으니까 여기에 파란 것도 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쪽파 썰어서 넣고 저는 무청을 갓 대신에 조금 넣을 거예요. 그래서 쪽파는 무 깍두기 길이로 써시면 돼요. 그래서 2cm 정도 길이로 무청은 겉에 질긴 것들은 골라내시고 속에 있는 고갱이만 사용을 하세요. 근데 지금 이 무청은 엄청 연해요. 그래서 정도 같이 그래서 다시 버무리고 초록색이 들어가니까 훨씬 더
맛깔스럽게 보이고요. 이제 간을 보고 마지막 간을 할게요. 지금 먹기 딱 좋은데 이거보단 짜야 돼요. 간을 봤을 때 약간 짜다 싶어야 익었을 때 간이 딱 먹거든요. 그래서 소금을 좀 넣을게요. 저희 새우젓이 조금 싱거운 새우젓이라서 액젓이나 새우젓의 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저는 여기에다가 한 3분의 2 큰술 정도의 소금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초간단하게 깍두기가 완성됐어요. 이제 김치통에 담아 볼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다 긁어 볼게요. 너무 김치통을 꽉 채우면 익으면서 이렇게 쑥 올라오기 때문에 넘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꽉 담지는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뜨지 않게 살짝 눌러준 다음에 위에 랩을 착 덮을 거예요. 랩을 덮으라고 하면 여기에다 덮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덮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깍두기나 김치나 뭐에 재료에 이게 딱 닿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위에 부분이 마르지 않고 수분이 촉촉하게 돼서 훨씬 더 깍두기가 맛있게 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꼭 여기에 닿게 한 다음에 뚜껑을 덮어서 요즘 같으면 이제 실내에 불이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 한 이틀 정도 면 익을 거예요. 열어봤을 때 익은 냄새가 확 난다고 해서 바로 냉장고에 넣으시면 안 돼요. 무가 익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 한번 드셔보시고 익었으면 냉장고에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깍두기 한 통이 완성됐어요. 뿌듯하죠? 찌개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된장찌개죠. 그래서 저는 된장찌개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깍둑썰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깍둑썰기 기본으로 하면서 된장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두부를 먼저 손질할 거예요. 두부 속에 수분이 의외로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2cm 깍두기로 썰 건데 이 폭이 너무 넓으면 한번 썰어 주셔도 돼요. 썰고 소금을 뿌려서 여기에 물을 빼내야 그 다음에 간이 들어가서 훨씬 더 두부가 찌개에 들어간 두부가 맛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소금을 또르륵 뿌려 놓으세요. 제가 밑에다가 마른 면보를 깐 거는 이렇게 해서 수분이 그냥 마른 면보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깔아 놓은 거고요. 요거 물기 빠지는 동안에 제가 이제 다른 재료들을 손질할게요. 양파 역시 깍두기 모양으로 썰 거예요. 여기 밑에 붙어 있는 부분은 이렇게 떼어내 주시고요. 애호박도 마찬가지로. 애호박은 약간 그냥 존재감 있게 깍두기는 아니더라도 그냥 깍두기 크기 정도로 썰어요. 그다음에 표고버섯. 표고버섯은 여기 이렇게 깎아줄 거고요. 마찬가지로 된장찌개라는 건 한 가지 재료만 한 숟갈에 한 가지 재료만 건져 먹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몇 가지 재료가 같이 한 숟가락 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써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파는 송송송 1cm 길이 정도로. 그다음에 고추도 송송 썰어주세요. 저는 그냥 풋고추를 넣는데 청양고추 넣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너무 매우면 된장찌개의 본연의 맛이 좀 사라지는 것 같아서 청양고추를 안 쓰고 풋고추를 쓰는데 어떤 때는 된장이 조금 떫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고춧가루를 조금 넣으면 그 된장의 떫은 맛이 없어져요. 물에 씻으면서 속에 들어있는 씨를 빼냈는데요. 이 씨가 나중에 빠져서 지저분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 뺐어요. 그 다음에 마늘은 저는 그냥 다진 마늘을 넣지 않고 얘를 얇게 슬라이스해서 그냥 넣을 거예요. 그러면 국물도 그냥 이 다진 마늘이 돌아다니면서 지저분해지는 걸 막을 수 있고요. 마늘 맛은 충분히 이렇게 해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늘 준비했고
이제 맨 나중에 소고기 썰을 거예요. 소고기는 저는 50g 쓰는데 저는 소고기가 듬뿍 들어간 게 좋아요. 그럼 뭐 100g 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고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깍두기처럼 썰어 주셔도 돼요. 그다음에 냄비에다가 이제 물을 붓고 끓일게요. 국은 1인당 국물이 꽤 많이 필요하지만 찌개라는 거는 조금 간이 센 거기 때문에 1인당 뭐 한 컵 반을 물을 잡는다든가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물 2컵으로 저는 2인분을 할 거예요. 물이 끓으면 쇠고기를 넣을게요. 물이 끓어서 이제 쇠고기를 넣을 거예요. 쇠고기하고 마늘도 먼저 넣어 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고기가 익으면서 거품이 나면 일단 거품을 걷어내 주세요. 된장찌개는 국물을 뭐 사골 국물로도 할 수 있고 멸치 국물로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냥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쇠고기인 것 같고요. 거품 한번 걷어 주시고 소고기는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아주 오래도록 익히진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양파, 고추, 대파, 표고버섯 넣어 줄게요. 그다음에 한번 끓으면 애호박도 넣어줄 거예요. 애호박을 푹 익힐 건지 약간 그래도 씹히는 맛이 있게 익힐 건지에 따라서 그건 기호에 따라 다르지만 넣는 시기를 조금 다르게 하면 되고요. 된장찌개인데 왜 여태까지 된장을 안 풀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저는 재료가 다 익으면 그때 이제 된장을 풀 건데 이 국물을 된장에다가 조금 넣으세요. 왜냐하면 이거를 바로 저기다 놓고 휘젓게 되면 된장이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으깨주세요. 된장에 따라서 간은 조금 달리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이거 한 큰술 반 정도를 넣는데 그 된장의 간기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거의 재료들이 익었고요. 저는 요 애호박의 파란 느낌, 풋고추의 파란 느낌 이런 걸 살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아주 푹 끓이지는 않을 거고요. 이제 된장을 풀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두부 물기 빼놓은 걸 여기다 넣을 텐데요. 저는 두부가 찌개에서 오래도록 끓어가지고 두부가 퉁퉁 분 게 싫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넣고서 끓이게 되면 두부의 수분이 충분히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공간으로 된장에 간이 배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맛있는 찌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거품은 계속 걷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벌써 된장찌개가 완성이 됐어요. 벌써 이렇게 해서 10분 내로 된장찌개가 완성이 되었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된장찌개 하면 뚝배기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인덕션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뚝배기를 사용할 수 없어서 저는 냄비에다 끓였고요. 냄비에다 끓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도자기 그릇에다가 옮겨 담을 거예요. 이제 찌개를 그릇에 담을 텐데요. 저는 그냥 일반 국그릇보다는 약간 찌개 그릇 같은 이런 작은 그릇을 선택을 했고요. 먼저 건더기를 먼저 건져서 담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국물을 부어주세요. 찌개는 국물이 많은 게 찌개가 아니고 국물이 국보다 적은 게 찌개예요. 간도 국보다 세요. 그래서 국물은 그다지 많지 않게 부으셔도 되고요. 우리가 늘 국물 때문에 염분 섭취를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건더기들이 국물 위로 살짝 올라오는 정도로 국물이 부어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뚝딱 깍둑 썰기로 할 수 있는 깍두기 담그기와 된장찌개가 완성됐어요.